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2019년 1월 둘째 주 주간 전략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적 섹터 1월 계절 섹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지금 4, 4분기 그러니까 2018년 4, 4분기 실적 시즌이 되죠. 근데 사실은 4,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 결산 보고가 더 우선시 되니까. 그리고 이제 2018년도 결산 보고와 함께 2019년도 1분기 실적도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보통 연초나 상반기에는 실적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나 내용들이. 그래서 그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 4분기 실적 발표가 내용이 있고, 18년도 결산 보고가 있고, 19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순차적으로 잘 구별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실적 발표라고 해서 다 같은 실적 발표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제가 그걸 구별해서 보시라고 그러냐면, 그 종목별 또 아니면 업종별로 그 분기별 성수기 비승기가 틀립니다. 그리고 또 종목별로도 틀리고 업종별로도 틀리고 섹터별로도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참고로 하셔서 구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자, 요들은 실제 19년도 뭐 예상지수 요건 아직 이제 시작하니까 2019년 시작하니까 참고로 링크를 계속 걸어 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한 2월달 넘어가면 2월이나 3월 초에 요거 링크 걸린 거는 제가 삭제를 할게요. 자, 북한 뉴스 지금 불확실성인데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4월달에 방북을 먼저 한답니다. 시진핑이. 그리고 5월달에 방남을 한다. 이렇게 이건 이제 예상이죠. 예상. 아직 한참 남았지만 일단은 그 일정표로 그래서 예상 일정표에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는 이제 그리고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영변 핵시설 가동 징후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지붕 위에 눈이 녹았다라는 부분, 열이 발생하니까 녹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핵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리고 무력 사용 옵션. 시진핑 지난번에 대만 총통이 시진핑의 강압적인 부분에 서방 국가 외국 해외에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미국을 어떤 지원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니까 충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선희 북한 러시아 대사와 나흘 만에 또 면담. 그러니까 반복적인 면담이 진행이 된다니까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차 협의하고 2차 협의하고 또 김정은 얘기 듣고 기타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겠죠.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다녀왔죠. 그리고 최선희가 러시아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주말에 또 뉴스가 나오기로는 트럼프가 미국이 베트남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근데 여기에 순수하게 응하려면은 러시아하고 잦은 면담을 하거나 중국 시진핑하고 그렇게 급하게 방문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들 긍정적으로 2차 북미 회담 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방중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도 긍정과 부정이 공존을 한 눈으로 반반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북한 부분을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북한 좀 매매도 조심스럽게 하고 가급적이면 진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지난주에 단타 기회를 감지를 하고도 매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못 챙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의하면서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북한주 관련 부분은. 그리고 중국 태양광 요 뉴스는 이제 태양광 뉴스가 지난주에도 내내 얘기를 했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얘기가 나니까 태양광 뉴스가 계속 나온다. 매일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뉴스가 나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주말인데도 휴일인데도 태양광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자, 석유 메이저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을 진출을 한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충전 사업을 진출한다. 충전 시설이니까 탱크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국내하고 상관이 없는 탱크가 아니고 수소차하고 헷갈렸네. 전기차니까 충전 사업을 한다. 배터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국내에 배터리 관련주들이 관계가 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충전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경쟁이 심해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입문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진입 단계이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심화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심화 부분도 우려할 걱정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개발을 위한 거고 또 경쟁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업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한국의 어떤 배터리 충전 기술이 제일 낮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심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으로 보면 배터리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단부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상단부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새 최근 들어서 배터리 종목을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을 안 한 것 같으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됐지?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도의 오타가 이렇게. 자, 아시아의 버핏. 세계 경제가 복잡, 조심, 모두가 조심해야.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의 해석을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라는 거는 예상이나 예측이 안 맞을 변수가 많다.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많고 변수도 많고 조심이라는 변동성도 심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참고 사항이니까 그런 뉴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 정부 차기 은행 총재로 이방카 딸내미죠. 그리고 헤일리 근데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두겠다. 뭐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죠. 별다른 얘기 없이. 보잉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자 급여기도의 확산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리고 필리핀 두테르테 미국산에서 뭐 한국 무기 도입 추진 뭐 수시로 바뀌니까 그거는 뭐 더 결과는 진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여러 부분이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방위 분담금과의 관계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으로 무기 부분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위에 지금 세계 지형으로 봤을 때 대만 쪽에 지금 충돌 우려가 좀 있고 대만뿐만 아니라 중동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터트리는 거는 누가 터트리냐? 항상 그랬듯이 이스라엘에 지금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 어쨌다 하는 부분도 벌써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의 그 무기 주축 유태인들이 자본은 미국의 자본은 유태인이 관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터트리냐에 따라서
어, 음, 무기 부분, 그러니까 충돌 부분이 군사적 충돌 부분에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경제 유가라든지 무역 분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자기네 입맛에 맞는 조건으로 터트린다. 터트릴 때 터트리고 잠재울 때 잠재우고 조절할 때 조절한다. 그걸 누가?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나라 것을 심각하게 보느냐? 북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한반도니까 저하고 깊은 관계가 있지만, 뭐 대만이나 기타 뭐 필리핀이나 뭐 저쪽에 아시아권이나 또 저 중동권은 그 적절하게 항상 그랬듯이 수시로 빈번하게 있었듯이, 예, 국지전이 있고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막 전쟁이 있었듯이, 그거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조절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냐? 북한이라는 얘기예요. 미국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나라, 북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한민족 대단하죠. 존심 강하지, 고집 세지, 독불장군이지. 한국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쨌든 간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일본도 36년 일제 시하에서 한국인을, 백이민족을 갖고 놀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일본이요. 그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다가 어디? 북한, 한반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주말 뉴스를 근거로 해서 다음 주 일정까지 해서 시장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트로이트가 남아있고, 자동차 보험이 인상이 되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고, 다버스 포럼이 있고, 세이미콘 코리아가 있습니다. 줄줄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지금 아직 이 부분은 크게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쉬었죠. 그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지 한번, 이게 27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깁니다. 14일부터 17일인가 언제까지인가 한 2주가량 있는 부분이에요. 행사가 깁니다. 길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자동차 부분은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16일인가 언제부터 있고, 일요일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것도 5개월인가 언제 있고, 이것도 그렇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얘가 21일인가 언젠가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일정이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영향을 주는 일정은 요 일정들입니다. 디트로이트, 자동차 보험, 코리아 그랜스, 인터넷. 이게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일주일 전에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얘도 영향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 놓은 거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 자금 유입, 본격적인 유입은 삼성증권 풀리는 27일날 풀린 26일까지 제재 상태였고, 27일부터 풀립니다. 삼성증권이. 연기금 자금이 본격적 유입은 삼성증권 풀리면서 같이 풀리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16일 날인가 언제 연기금 관련, 국민연금 관련, 국민연금에서 삼성증권은 빠져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빠져 있습니다. 16일인가가 그 자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16일 날. 그러니까 그 1차 국민연금 자금운용위원회가 16일 날 있으니까, 국민연금에는 삼성증권이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셨겠죠. 27일부터 삼성증권이 풀리지만은, 그래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연기금이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6일 날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삼성증권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16일 날 건하고 27일 건하고 다르게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구별해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의류 관련 지난주에 뉴스가 계속 나왔고, 또 주말에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왔냐? 의류 제조 세계에서 방글라데시 대규모 파업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대규모 파업이, 제가 이걸 지난주에, 그러니까 주중에 나온 뉴스인데 이걸 여기에다 언급을 한 이유는,
보통 대규모 파업을 하면 본업 생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기타 수출이라는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정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재고가 있으면 모르겠죠. 재고가 없는 상태라고 가정하에 일정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선적을 해야 되고 기타 등등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한국 내 겨울철 성수기를 봤을 때 겨울나기에는 방글라데시 섬유업은 유입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물론 세계권이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는 걸로 보겠지만 국내하고 무관하다고 보겠지만 혹시 요 수출망을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가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수기 계절이고 우리가 겨울철이 그리고 환율 수혜가 있을 것으로 환율 수혜를 본다라고 우리 쪽이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언급을 해 놓은 겁니다. 지금 환율은 지금 현재 1100에서 1120, 1120에서 11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1200인가? 1100인가? 헷갈리네. 어쨌든 간에 그렇고 경기 둔화 여파 작년 코스닥 불성실 공시법인이 42%가 증가했다. 불성실 공시가 42%가 늘었고 1인당 상장사 기술 이전이나 판매 계약이 급증했다. 작년에 12.8%가 늘었다. 보면 이런 내용들 보면은 대부분이 작년에 공시번복이나 계약을 했다 파기 뉴스가 나온 게 보통 제약바이오입니다. 그것도 대달량 큰 금액으로서의 어떤 계약 파기 뉴스가 있었고 공시를 수시로 번복하는 게 대부분 보면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합니다. 다른 데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은 보면 장난주, 동전주나 장난주들이 많이 그랬죠. 그래서 그런 장난에 농락당한 거는 개미들이 농락을 당했다. 참고 사항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약이나 판매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불성실 공시법인도 장 마감 후에 번복을 한다든지 미공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가지 뉴스가 계속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링크를 한번 열어볼까 안 열어봤네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제약바이오 업종인지 어느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나중에 열어서 확인해보세요. 다른 분들은. 자, 그런 뉴스고 기업 사냥꾼 가치 제거 불붙는다. 그러니까 한국 주주 행동주의 해갖고 요거에 이 소액 주주들이 많이 당했죠. 그죠? 기업 사냥꾼이 그걸 이용을 해서 또 개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개인 주주도 그런 세력들도 있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용 안 당하게끔 이렇게 주주 행동주의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되면 괜찮은데 애매하게 해갖고 또 역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이런 종목에 알고도 들어가요. 사람들이 알고도 들어간다고. 왜냐면 그런 장난칠 걸 알고. 왜냐면 이 종목들이 계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들어가요. 근데 개폭락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주주 행동주의가 나오는데 그래갖고 응? 위임장 같은 거 받고 돌리고 연판장 돌리고 막 그래갖고 하는데 폭락시켜갖고 일부 폭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한단 말이에요. 주의를 하시라는 얘기지. 예, 아예 자기 밥그릇을 작게 하고 이런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죠. 이런 종목. 자, SOC 예산 확대, 토목 엔지니어링 주가 상향 곡선. 당연하죠. 왜냐면 시기적으로 정책 예산이 잡히는 날이 시즌이니까. 은행 정기예금 8년 만에 최대폭. 10억 넘는 거액 계좌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아닌 이자율도 높지 않은 은행에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 못 믿겠다라는 얘기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작게 먹고 응?
자기 그 뭐야 동결이 되더라도 자산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본전치기 하더라도 지키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움츠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닌 안전자산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떤 이득을 취하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금 쪽이 유가가 변동성이 크지만 들락달락 할 변동성이 커서 바닥이지만 변동성이 커서 위험할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금쪽은 그나마 추세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낫다, 금쪽이 더 낫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다는 이 얘기를 한 3번인가 한 것 같으네요. 오늘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주말 뉴스를 보면 한국당의 40대 돌풍이라는데, 이건 이제 막상 본게임에서는 그 지역위원장이 교체를 하거나 뭐 40대 뭐 어떻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사바사바해서 물러나거나 뭐 대리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나서거나 그런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반대하는 40대들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건 뭐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무슨 운동을? 68 운동. 6월 8일 68% 교체. 68 운동. 6월 68 운동. 6월 8일 68% 교체. 저는 이걸 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람. 이 68% 딱이라는 게 아니라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을. 이하가 아니고. 저는. 자, 그리고 주말에 미세먼지 뉴스 계속 나왔죠. 비상 저감 조치. 주말 내내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을 하지 않을까, 갭을 띄우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주가는 모르는 것이니까 지켜보자. 다음 주 일기예보를 한번 봐야겠네요. 비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주간 뉴스를 주간 일기예보를 참고로 한번 같이 보세요.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황사는 일기예보를 관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뭐 다들 아시니까. 자, 그리고 중소기업 카메라 뉴욕에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감시 카메라가 국내에 있는 카메라 업체들이 지금 주가 상태가 괜찮죠. 그 기술력이 그러면 충족했다는 얘기인데, 미국 경찰에서 활용할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뭐 싼 맛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술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뉴욕 경찰에서 그냥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국내 카메라 업체한테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카메라, 왜냐면 뉴욕 경찰이 쓴다는 얘기는 국내에도 중국 기업의 카메라 기업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국내에. 그러면 저가로 때려버리면 우리 뭐 깨지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카메라, 제가 이제 4차 산업에 카메라는 4차 산업의 눈인데, 눈과 같은 거다. 사람의 눈과 같은 거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주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경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연두색으로 별도로 해놨는데, 주의입니다. 주의. 자, 황교안 다음 주 한국당 입당 뭐,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주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쯤에 발표가 뭐 여론조사 발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냐에 따라서 유시민이 변동이 있을 거고, 황교안도 변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정지주를 아마 관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안 움직였죠. 이번 주에 주가가 정지주를 크게
조종을 주는 쉬는 타임, 쉼표 타임이었죠. 제가 쉼표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정치주 유시민, 황교안. 이번 주는 다음, 그러니까 첫째 주에, 둘째 주죠. 둘째 주에 쉬어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주간 전략에 얘기해서 요 앞에 지난주에 제가 주간 전략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쉬었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주 쉬었으니까 한 주는 또 움직여야지. 장난주니까. 그래서 간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나올 것이고 또 황교안도 움직이니까 그렇게 나오고 또 한국당의 당 선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움직일 것으로 보고 관종을 하시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매수하는 시점이 있어요. 언제 매수하고 언제 팔아야 되고 그런 게 단기적인 시점으로 있어요.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영상을 찍든 아니면은 시황에 언급을 하든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YS 탈당 그거는 뭐 자기가 뭐 민주당에서는 입지가 없지. 자, 김현철이 입지가 있나 어디 없지. 그 입지 좋은 쪽으로 가려면 한국당이 낫지 민주당보다. 그거 뭐 그걸 한번 보려고 뭐 일단은 탈당하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틈바구니 있나 보는 거겠죠. EU 철강 세이프 항상 쿼터를 조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철강은 더 나빠질 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철강이 저점인 것 같다. 그리고 올해에는 확인이다. 저점 확인 시점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더 떨어질 게 없다고 전 봐요. 악조건이 미국이나 EU나 뭐 중국이나 다 당했잖아. 철강이 조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게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점 확인한 저점이고 올해에는 저점 확인으로 본다.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적 시즌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조선하고 철강. 그렇게 제가 미리 다 얘기를 해드렸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원래도 TV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네요. 이 디지털 미디어, 개인 미디어, 뭐 네트워크, 뭐 4G, 5G, 사물 인터넷, 뭐 기타 등등 뭐 다 관계가 되니까 자,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 다음 주 일정 보면 디트로이트가 14일부터 27일이 있고 여자친구 컴백을 합니다. 아스트로도 컴백을 하고요. 하원에 영국 하원 블랙시트 투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나온 얘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에는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들으면 무뎌지는 성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위너도 북미2가 있고 엔터주들이 이제 여자친구, 아스트, 위너 그렇게 엔터 관련 종목들 게임주는 플레이위드의 신세계 그리고 넥슨 스피릿 위시 이렇게 게임주가 나오고 있고 폰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자급제 폰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돈 안 되는 걸 왜 해? KT5 5G 버스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사한다는 얘기 있고 국민연금 16일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1차 회의인가 그럴 거예요. 계속 회의를 할 거예요. 아마. 확정은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얘기 언급할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간종을 하시라. 16일날 수요일이네요. 그리고 수요일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방북을 해서 지난주 주말 금요일날 북한주들이 급등을 하길래 왜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그랬는데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안 다네요. 별다른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모르는 궁금해 했는데 어쨌든 간에 16일날 방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얘는 일정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2월달까지 다 갑니다. 2월 28일까지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미리 얘기를 했지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설날 뭐 전후해서
뭐 기타 그런 등등 이슈로 움직이면 움직였지 이 행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경험상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17일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수소경제 활성화 이거 대략적으로 나왔지만 지난번에 다 발표되고 해서 나왔지만 로드맵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도 참고로 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관련주를 간종해 보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요거하고 또 디트로이트 건도 같이 같은 업종 섹터로 보고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건 이제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여러 번 나온 뉴스니까.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제도 그래갖고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규제 완화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한국경제신문이나 그런 데서 잘 안 보내요.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내보내. 안 좋은 뉴스 막 반정부적인 뉴스를 내보내요. 안 되고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 이런 뭐 잘 하고 있거나 그런 뉴스는 안 나와요. 한국경제신문에. 반정부 신문들은. MBC 건축박람회. MBC 건축박람회는 왜 주의를 필요로 하느냐. 얘가 이제 그 폐기물 관련해서 그리고 성면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때문에 반신반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건축박람회 때 건축 관련 자재들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그 건축에도 분야가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러면 섹터에 내 또 세부 섹터 있고 많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건축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종목 선정도 하더라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17일부터 20일, 그러니까 요 다음 주에 있는 거예요. 주 내에 한 3, 4일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일정표에 JYP 슈퍼인턴 방영된다라고 그 일정표에 담아놨었는데 이게 연기가 됐나봐요. 1월 24일 날 방영을 하는 걸로 다시 나와 있네요. 일정이. 그러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고, 왜 얘네 안 나왔어? 아니, 내가 틀리게 올렸는데, 저는 뭐 제가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증권사에서 나온 그거 갖다 정리한 거니까, 뭐 어쨌든 간에 제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수 예상 흐름은 금요일날 제가 시황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차트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참조를 하세요. 그거 보시고 싶으면 여기 블로그 링크 걸어놨으니까 누르시면 여기서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관종사항은 국민연금 기금 운영 뉴스하고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뭐 그런 이슈가 나올 거예요. 붙을 거고 이게 16일이고 27일하고 틀리다. 그거 따로 본다. 27일도 좋게 보고 그러니까 27일이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니까 2주 뒤죠. 2주 뒤. 다음 주가 일주로 보고 그러면 2주 뒤니까 퐁당퐁당이네요. 그래요. 보통 보면 2월달부터 자금이 본격 투입돼요. 늦으면 3월달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3월달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기금 운영들이. 어쨌든 간에 뉴스를 흐름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 뉴스가 나오면 수소경제 활성화 부분도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관점을 하고 단타성으로 정치 여론조사 결과를 관종을 하시라 이렇게 관종사항으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자, 2019년 1월 둘째 주 이제 셋째 주를 바라보면서 주간 전략을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제가 두서없이 막 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상태에서 막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좋아요나 댓글이나 아마 구독이나 아니면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